TV나 수첩 같은 데서 한국사라든지 고전이라든지 심리학, 종교 같은 거 이제 인문학 쪽에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하는 게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문학이 석구적으로 그 열광되고 있는 그 트렌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인문학 열풍이 드는 시대적 이유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따라서 그런 트렌드에 걸맞는 경찰의 역할과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 기껏 해봐야 뭐 고전 얘기 한다든지 어떤 이 책 얘기 한다든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 상식선에서의 인성 갖춤에 관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인성을 한번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보잔 말이죠. 인성의 개념을.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예절 교육의 범주를 넘질 않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거 이상 얘기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요즘 인문학 강의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조금 넘어가면 고등학교, 우리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거 잘 안 배우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 배웠던 이 도덕책에서 나온 얘기 이상 얘기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왜? 인성이 뭔지를 몰라요. 착하게 살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악하게 살아가지고 이 지금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인가? 여기서 악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지요? 근데 왜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이요? 한 사람도 악하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착한 병에 빠져서 살아요. 그것도 엄청나게 착한 병에 빠졌어요. 바르게 살으라고 그랬지. 누가 너보고 착하게 살으라는 거죠. 이건 안 가르친 거예요.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착하게 살으라는 걸 가르치니까 저놈은 지금 입안에 들어있는 것을 빼내서 못 먹게 해야 저놈이 바로 갈 수 있었다면 그거를 뺏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이런 냉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퍼주네. 그럼 그 사람 아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 문제는 그거의 연장선상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복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그 사람이 굶어 죽을 때까지 가만 놔두면 굶어 죽을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면 굶어 죽기 전에 지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살려야 될까요? 죽게 놔둬야 될까요? 응?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인문학이다, 인성교육이다 하는 사람들은 그걸 살려야 된다고 그래요? 죽게 놔둬야 된다고 그래요? 이 사회가 혼탁하게 간 거 그 사람들한테 다 책임지라고 그래요. 왜? 죽기를 각오한 놈을 왜 살리냔 말이에요. 그 사람 살리면 뭘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해요, 안 해요? 응?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육신을 움직이든 뭐를 하든 뭐래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없죠? 네가 나 살려놨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네가 내 인생 책임져. 내 입에다 넣을 거 넣어서. 왜? 네가 안 넣어주면 나는 계속 누워서 죽으려고 할 거니까. 그죠? 이거 이해돼요, 이거? 어?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네가 살려줘서 나는 가만 놔뒀으면 갈 텐데 내가 육신의 틀을 벗으려고 그러는데 네가 살려놨으니까 내 육신 유지 보존하는 거 네가 책임져. 뭐가 문제예요? 사회에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친 놈들이 전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잖아요. 그것도 인성교육이라네? 인문학이라네? 인문학은 뭐가 인문학이야? 사람이 서로가 살아가는 바른 생활의 법도, 바른 생활의 지혜,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게 인문학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가르쳐 놓고 세상에 지금 매달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누가 다 걷어먹여야 돼, 그거? 여러분들이나 나나 내가 이래서 지금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그러지? 아까 해보니까 한 뜸이나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일하고 있느냐? 직접 생산하고 있는 사람만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 다 놀고 자빠졌는 거예요. 저 처먹고 살라고 하면서 일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직접 생산하는 사람들이 생산한 그걸 가지고 나머지들이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 잔치를 하면서 저는 불쌍하니까 저놈 줘야 된다. 저놈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저놈한테 그 쌀 갖다 줘야 된다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걸 또 그 가르침이라고 갖다 줘놓고 저도 쌀을 더 처먹고 앉아. 전부 다 지금 이 지경이란 말이에요. 이 사회가 혼탁해지고 더 무질서해져야 돼요. 질서가 있어져야 맞는 거예요. 응? 그래서 무질서한 거예요. 우리 경찰 일은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왜? 지 역할을 지가 바르게 하는 놈이 없으니까. 응? 혼탁해질 수밖에. 근데 밑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내가 갖춘 게 그 직접 생산에 참여해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죽으려고 태어났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지금 뭔가를 받아서 성장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장을 시키지 못하고 여기에서 오는 에너지만 전부 빼쳐먹고 나머지가 전부 입 싹 닫고 지네들끼리 잔치하면서 잘난 척하고 그 잘난 척을 착한 일 했다 잘했다 하고 선전이나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요 아랫사람들한테 고질량의 에너지를 해줄 에너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노사분규예요. 왜? 내가 열심히 생산하고 뼈 빠지게 뭐를 했는데 그러면 나도 인간, 너도 인간인데 내가 인간으로서 나도 열심히 생산에 참여해서 뭔가를 했으면 나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줘서 내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이끌어 줘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그거 가지고 니네끼리 잔치하고 자빠졌고 우리 보고는 계속 뼈 빠지게 일을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나 혼자는 위에다 대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무리를 지어서 뭉태기로 위하고 맞대응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노사분규예요. 우리 경찰 직장협의회 만들자고 그러죠? 왜 만들자고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 살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대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 나를 대변할 그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것은 뭐를 반증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우리가 내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경찰에서는 우리 경찰관도 직접 생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우리도 생산을 놓고 보자. 그럼 우리 현장 경찰관들이 우리 경찰은 생산자예요. 그죠?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요 사람들이 자기 삶의 보람을 갖고 거기에서 충만감을 느끼고 이렇게끔 고질량의 에너지를 위에서 계속 내려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줬다면 굳이 여기에서 자기들이 풍요로움을 느낀다면 굳이 계급으로 올라가려고 할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돈을 더 가지려고 하는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리고 무리를 모아서 나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사람하고 대적할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이것에 지금 몰입되게 했다라는 것은 전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입만 열으면 그 사람들한테 사죄의 말을 해요. 가서 잘못했다고 핀잔하고 주문만 해요. 응?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노조 안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 노조 만들려는 사람이 이상한 건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전부 알아서 그러면 현장의 생산자는 뭐를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의 임무와 역할은 뭐고 중간 관료들은 임무가 뭐고 역할이 뭔지 그 위에 CEO급들은 임무가 뭐고 역할은 뭔지 이걸 알아서 바르게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그죠? 이 사회가 있어요. 사회에도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또 정신적인 그런 이 단체 교회 절 성당 이런 정신적인 단체의 조직이 있고 또 이 사회 단체가 있고 개개인이 있고 이렇게 되죠. 그죠? 요 사회에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경찰만 떼놓고 보면 그러니까 국가가 있고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이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회의 단체 내지는 개인이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에 이 생산을 하고 있는 사람은 뭐냐? 기업이든 일반 사회든 자기가 직접 재화를 생산해내고 있는 사람만이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여기에 빌붙어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퇴당하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촌에 가서 농사 짓는다고 그러지. 응? 네가 직접 생산하는 자리로 떨어져야 돼요. 제대로 이 사회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네가 뭔가를 기간을 주었을 때 성장되지 않았다면 너는 어디로 가냐면 태초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었던 생산자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또 뭐하러 가요? 쓰레기 주스러 가요. 청소하러 가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 생산을 하는 그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 거기서부터 다시 배워봐라. 근데 뭐가 문제예요? 당연히 해야지. 그렇게 해서 요 사회에도 켜켜이 요게 이렇게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 생산 그룹의 그것을 기반으로 생산해내는 이 서비스 생산업인, 이건 생산이라고 치질 않아요. 요 생산하는 사람들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여튼 그 같은 레벨로 쳐주잔 말이에요. 레벨로. 그렇게 해서 요게 생산자 그룹, 중간 관료 그룹, 그 다음에 CEO 그룹. 그러면 우리 경찰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면 중간 관료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위로는 CEO하고 의논해야 되고 아래로는 내 바로 아랫사람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되는 거야. 요게 요 안에서의 사이클이에요. 뭐냐? 이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위에 사람들이 이해되게끔 요렇게 해서 요거를 해가지고 풀어나가지고 또 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그 요구사항들을 잘 아랫사람들이 이해되게끔 요 사람들이 그 설계를 하고 해서 요 아랫사람들을 잘 이해되게끔 만들어서 요 아래로 전달해주고 그래서 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들은 요 안에서는 그렇게 하고 요 사회에 나가면 누구하고 교류를 해야 되냐면 요 층과 교류를 해야 돼요. 요 층과. 그렇게 해야 나 혼자 외골수가 안 되고 요 사회에 있는 층층의 그 에너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요거를 흡수해서 내 아래로 줄 수도 있고 위하고 의논할 수 있는 요 에너지가 형성돼요. 왜? 나 혼자 살 수 있게 돼 있지 않거든요. 사회라고 하는 거는 전체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지 경찰 에너지만 움직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 경찰은 고립돼 있어요? 개방돼 있어요? 어? 얼마나 개방돼 있나? 개방하려고 한 것 같지만 폐쇄돼 있어요. 내가 나가는 것은 막아놨잖아요. 안 나가잖아요. 어? 우리가 협력 치안, 참여 치안 하지만 내가 나가서 상대가 주도적으로 한다 그럴 때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한 적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너 들어오라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 정보 에너지와 내 정보 에너지가 섞이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 정보 에너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면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꼬붕 되는데, 네 꼬붕 역할 하는데 거기에 뭔 보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일 할 때 보람이 있을까요? 남의 꼬북 노릇할 때 보람이 있을까요? 어디에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응? 자기 일 할 때 보람이 있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열으라는 거죠. 이제 열어라. 그래서 이제 일은 누가 하는 거냐면 계장 이하가 하는 거예요. 과장만 돼도 경찰서 과장은 70%는 경찰서 일로만 놓고 보면 70%는 밖에 가서 그 교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30%만 내 아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내 일도 뭐를 하는 거냐면 아랫사람을 잘 가르치고 이끄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장은 그럼 뭐냐? 너는 100% 가서 바깥의 일들을 가서 군수, 시장 군수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 지역의 오피니언, 그 다음에 정신적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또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관한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에너지들을 전부 모아다가 아래에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장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정보들을 갖다 주고 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없는 그런 에너지들을 여러분들한테 갖다 주면
서장이 여러분들한테 쓸모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그런 서장 없는 게 낫다고 하겠어요? 있어야 된다 하겠어요? 있어야 된다 하겠죠? 그렇게 해서 서장이 우리들한테 그렇게 먹여주면 우리는 이걸 또 잘 이해할 건 이해해서 아래로 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나는 또 그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걸 또 와서 내가 소화해서 이걸 또 밑에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착착 내려가서 현장 경찰관들까지 가면 현장 경찰관들의 그 영혼이 진화할까요, 안 할까요? 응? 자기들은 열심히 가서 그것만 하고 이 생산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생산 현장에서 생산만 하고 있어도 제자리에서 지금 이 사회의 모든 에너지, 그 다음에 고급의 정보, 이게 나한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혼이 메마르고 배고파할까요? 충만할까요? 그러면 위에다 대들을까요? 위를 존경하고 따를까요? 응? 요렇게 됐어야 된다. 요렇게 되면 분열을 할까요? 화합을 할까요? 화합하겠죠? 그런 상태를 화합된 상태라 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고, 그리고 나의 무엇이든지 기꺼이 너에게 같이, 너와 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 상태. 요게 화합된 상태 아니요? 그지? 요렇게 만들어 갔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화합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요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역할을 해 나가지 못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고 와 닿는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라는 거예요. 과거의 청장들은 이것을 주장하고 이렇게 갑시다 하고 끌고 갔는데 돼요, 안 돼요? 나 떠나고 나면 억지로 가던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이 변화되더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되게끔 내가 설명을 해주고, 이게 이해가 돼서 스스로 움직이기를 결정한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여기 청장 떠난다고 되돌아갈까요? 아니면 제가 가던 길을 갈까요? 응? 제가 가던 길을 가겠죠? 왜? 네가 스스로 가기를 결정했으니까. 그리고 네가 가면서 어려운 일에 봉착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하고 의논해 올 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 있든, 내가 현직에 있든 아니든, 내가 퇴직해서 어디 딴 데 가 있든 그 사람은 나한테 자기의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 네 말 따르다가 내가 지금 어려움에 봉착했잖아. 네 말 따르다가. 그러니까 풀어줘야 될 의무가 나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 그걸 어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은 착한 병에 빠진 거예요. 청장 네가 여러분들이 3,400명이 다 나한테 달라붙어서 청장 저러다가 죽겠다. 지가 죽을 길을 지가 택한 거잖아. 안 그러면 쥐거리지 말고 몇 사람만 불러다가 얘기하지. 왜 전체다 대고 얘기해 놓으래? 그래서 내가 3,400명한테 다 얘기 안 하고 여기 오는 사람한테만 얘기하는데, 아직 내가 3,400명을 전부 밑에다 달아가지고는 내가 아직 그거를 다 해결할 질량이 안 돼. 그래서 요 자리도
오겠다는 사람만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강제로 한 번에 3명씩 해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잘라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매번 같은 사람이 오더라도 여기를 오고 싶어 하는 사람 오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떠나고 나서도 내가 영혼이 돼서도 여러분들을 책임져야 돼. 어떤 사람한테? 나한테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사람한테. 내 말 안 따르는 놈은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말을 따라라. 나를 따라라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가르쳐 주니까 요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것을 따라서 하겠다. 그리고 그것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요렇게 하고 오는 사람들. 요 사람들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바로 아랫사람한테 요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부장이 생겼으니까 부장 2사람. 그 다음에 과장이 나한테 직할이 2명 있어요. 홍보담당관, 청문감사 담당관. 그래서 지방청에서는 내가 직접 요 4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나머지 과장들은 나를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봐요. 좋아 죽겠지. 얼굴이 부 떴어요. 근데 어떤 게 좋은지는 시간 가봐야 한다. 그지? 지금 이 소리를 들어서 네가 깨우쳐 알았을 때 그것이 좋은 인생이었는지, 지금 이것이 어렵고 힘들다 해서 나를 멀리하고 안 들으려고 뺀돌거려가지고 언젠가 너한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지, 이제 그건 시간이 얘기를 해줄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 서장 12. 그래서 내가 16명이 내 주 타겟, 내가 의무를 행해야 될 대상이 요 16명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내 손주야, 손주. 그지? 요 16명인데 F1, 내 자식들이고, 여러분들은 내 손주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젖을 먹일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우리 어릴 때 이광수 소장님 때는 있었죠. 할머니 젖 먹고 큰 사람도 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 에너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기회를 주겠다 해서 이런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청하지 않는 한 경찰서에 있는 경찰관들은 내가 1년이 있든 10년을 있든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안 보여줄 거니까. 나를 찾지 않는 한 내가 그 자리에 안 갈 거니까. 왜? 나는 그 인생 책임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자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요거를 내가 길게 설명하느냐? 여러분들 역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지랖 넓게 막 저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지가 다 책임질 것처럼 가서 껄떡거리지만 그 사람들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줄 수가 없어요. 풀어줄 수 없는데 가가지고 잘난 체하고 껄떡거리다가는 언젠간 얻어 터져요. 치 바친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해보세요. 어떻게 얻어맞냐. 되게 아파. 그것도 아래 사람한테 얻어맞아봐. 아파요, 아파. 요 정도 얘기하면 이해되시나? 네?